여러분 안녕하세요. How to read in detail. 정확히 해석하는 법 오늘 제 1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1강을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불가산 명사 주어가 나오면 뒤에는 단수 동사가 나오는 거. 이거 사실 당연한 문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복잡한 이유는 이것이 불가산 명사인 거를 잘 구별을 못할 경우가 가끔은 있고요. 그다음에 주어와 동사 사이가 꾸며주는 말이 길어서 동사가 저 뒤에 나오는 경우. 이게 좀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갖고 자,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문장 제가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불가산 명사를 여러분 채택을 해서 문장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정확히 해석하는 법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보실까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The scientists believed that the main equipment of the laboratory was to be changed into the new one, for it was believed to be infected by the fatal virus.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확히 연습하는 거는요, 무슨 공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호흡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호흡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정확하니까 관사 다 살립시다. 그 과학자죠. 그 과학자가 believe 하기를 that 이하를 믿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뭐냐? 자, that 이하니까 뒤에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됐다음에 누구누구는 뭐뭐 했다라고 과학자가 믿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equipment가 뭐라고 배웠죠? 예, 장비라고 그래요. 장비. 실험 장비 같은 거. 그런데 장비 중에 이 device라는 말은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device도 장비인데 device는 a device 하듯이 devices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를 쓰고 equipment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the main equipment, 메인 장비는 하면 동사가 저 뒤에 단수 동사가 나오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구별하냐? 꾸며주는 말이 끝나는 호흡까지 가는 거예요. 이상한 공식 없습니다. 자, 갑시다. The main equipment, 메인 장비 of the laboratory. 실험실의 메인 장비가 해놓고 동사가 나왔다는 건 여기서 한 호흡이 작은 주어가 끝나는 거죠. 실험실에는 메인 장비가 equipment가 셀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사는 is나 과거니까 was가 나온 거예요. 자, 실험실의 메인 장비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머가 나오는 거죠. was to라는 말이 영어에 우리가 투부정사 기능 중에 비투용법이라고 배웠죠. 비투는 뭐라고 배웠죠? 이것은 미래, 그다음에 이것은 의무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무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험실의 메인 장비가 was to 해놓고 be changed into, changed into까지나 to까지 쓰죠. to나 into. 뭐뭐로 바뀌어야 한다. 수동태는 수동태답게 번역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정확히 해석하는 연습하는 날이니까 의역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was to be changed into,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nto the new one. one은 반복되는 명사예요. 새로운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문제죠. for는요, 영어의 전치사라고 배웠죠. 맞아요. for가 전치사인데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for 다음에 it was believed라고 주어 동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for가 영어에 접속사 개념으로 쓰여서 왜냐면 하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영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for 왜냐면 it was believed to be infected. 이것은 자, 영어에 be believed to가 뭐라고 배웠죠? 뭐뭐라고 여겨진다 이 뜻이 사람들에게. 자, believe는 내가 믿는다. be believed는 남들에게 뭐뭐라고 믿어진다, 여겨진다 그 뜻입니다. 자, 수동태가 될 경우에는요, 뒤에 투부정사가 살아나는 게 거의 90% 이상이고 그 외에는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일단 be believed to. 뭐 예를 들어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이런 식으로 수동태가 되면 뒤엔 다 to가 나와요. 기본이 투부정사가. 자, 그러면 for 바로 왜냐하면 because it was believed 그 시스템이 장비가 was believed to be 뭐뭐라고 알려져 있었냐면 be infected, infect가 감염시키다죠. 정확히 그래서 수동태로 써서 감염되었다라고 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fatal, fatal은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동의어가 lethal 이런 단어가 있겠습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다라고 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신 다음에 이것이 완벽하게 자기 언어가 될 때까지 5번, 6번, 뭐 10번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그러면 이 형태가 완벽하게 자기 거로 소화가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해석하는 법이고 해석력을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똑같은 문장이 있고 밑에 이제 별표 같이 있어요. 자, 미리 잠깐하죠. 여기에 70%란 말은 70%란 뜻인데요. 영어에 이제 예를 들어 70% 갖고 한번 해보죠. 70% of the 예를 들어 책이 있으면 이렇게 쓴다고요. 그냥 똑같은 70%를 예를 들어서 70%, 70% of the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뭐 아니 뭐 희망이라고 합시다. 자, 지금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딱 보니까
그렇죠. 위에 거는 셀 수 있는 거고 아래 건 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셀 수 있는 것 중에 70%면 얘도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70%의 책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되 나중에는 하되 책의 70%잖아요. 어부는 뭐뭐 의란 뜻이거든요. 이런 거 다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책의 70%. 이게 주어죠. 이게 주어니까 이거에 의해서 동사가 결정되는 겁니다. 셀 수 있는 거에 70%면 얘도 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복수 동사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희망은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것 중에 70%면 얘도 셀 수가 없죠. 얘가 주어니까 이거에 의해서 is가 나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건 단수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학생들이 해석을 못하는 경우 거의 보면요.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의역하는 폼 잡다가 다 망가집니다. 의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역은 나중에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되고요. 쓰여지는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뭐 그래머를 배우던 뭐 패턴을 배울 때 패턴을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어부가 뭐뭐 의란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희망의 70%. 얘가 주어구나. 그럼 이거에 의해 동사가 결정되겠구나. 이게 보여야지 당연히. 이게 영어의 기본인데.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 자,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세요. 자, 그럼 2번 잠깐 보실까요? 이번 보면 about 70% of the information. 자, 정보 중에 70%, 약 70%가 근데 정보인 다음에 동사가 나올 줄 알았더니 that하고 꾸며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이 문법은 제가 중간 간단하게만 약간 안다고 생각하고 가고 관계대명사 패턴을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자, 정보긴 정보인데 정보를 주어처럼 받는 거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정보인데 그 정보는 이렇게 되는 건데 대시라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도 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정보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게 정보는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죠. 이 동사가 아니라 we have secured라고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왔다는 뜻은 이것은 정보라는 것을 정보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정보긴 정보인데 어떤 정보? 그 정보를 we have secured. 현재 완료를 해왔다는 뜻이고 secure는 확보하다는 뜻이고요. so far는 지금까지 쭉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말이고 이게 메인 동사니까. 자, 그러면 정보긴 정보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so far 지금까지 쭉 확보해온 정보 중에 70%가 얘가 주어라고 70%가 70%는 여기선 정보가 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얘도 셀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동사가 단수 동사라고 is가 나온 겁니다. 그 정보가 70%가 is not correct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About 70% of the books. 이번엔 책이에요. 책을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0%가 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는 이제 복수 동사가 나오겠죠. 자, 책이긴 책인데 또 어떤 책이냐? That we have secured. 똑같아요. 우리가 확보해온. 근데 어디서 확보했냐 이번엔? From the library. 도서관에서부터 확보해온 책들 중에 70%가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동사가 결정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 안 해놓으니까 맨날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문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영어의 모든 문법의 기본은 주어 다음에 그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가 나온다는 것이 모든 문법의 기본입니다. 자, 70%가 셀 수 있기 때문에 복수로 써요. 자, 그러면 이번엔 applied to. 영어의 be applied to는 어디에 적용되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apply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apply는 영어에 A to B 이렇게 써서 A를 B에 적용하다예요. 그러면 A가 주어가 되면 뭐가 되죠? A는 이건 똑같은 말, 수동태가 되겠죠. A는 is applied, 적용된다. 누구 쪽으로? to B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be applied to는 어디에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 to가 여러분 투부정사겠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적용되는 거죠. 방향을 얘기하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이 to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명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보 중에 70%가 applied to 적용된다. to 다음에 뭐가 나왔죠? ing가 나왔잖아요. 동명사 뭐뭐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또 그래머입니다. 만드는데 적용이 된다. 뭘 만드는데? A new history textbook.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for 누구를 위한? high school students를 위한. 오케이? 자, 그다음에 3번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그 시험용으로 좀 소개를 하는 건데요. 원래 furniture라는 단어가 가구인데 가구는 셀 수 없습니다. 가구라는 집합 명사는 전체는 물질 명사 셀 수가 없고요. 가구는 셀 수 없고 가구의 세부적인 거, 책상, 뭐 책장, 의자 이런 건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셀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머치를 쓰는 것이 맞아요. 머치는 셀 수 없는 데 쓴다. 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런데 이거는 갖다가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many를 실제 씁니다. 가구가 3개, 뭐 이렇게 셀 수 있게 쓴 다음에 가구는 piece라는 단어를 도입을 합니다. Many pieces of furniture 이렇게 쓰는 것을 실제 영어에서 훨씬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오케이? 종이도 셀 수 없기 때문에 종이 2장 할 땐 two pieces of paper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있는 누군가를 빌려가지고 그거를 연결시킵니다. 셀 수 있는 형태로. 자, 그래서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many pieces of furniture 할 때도 둘 다 맞아요. 자, 그러면 가구가 있는데 dispose라는 동사를 안다고 칩시다. dispose 다음에 곧바로 in the room 해놓고 was 이쪽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죠? 어디 어디에 dispose 된 이렇게 번역하는 거라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사전 찾는 법 하나 잠깐 알려드릴게요. 디스포즈 사전 찾으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배치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디스포 찾으면 두 번째는 처리하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후진 사전은 그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출판한 사전들은. 이거는 영어를 모르고 막 만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든지. 이렇게 되면은요, 뭘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사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배치하다는 건 사전에 타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그러니까 즉 어떻게 쓰냐? dispose 예를 들어서 army 군대를 배치하다 in 뭐 이 동네 이런 식으로 dispose 하면 곧바로 목적을 쓴 타동사가 배치고 처리일 땐 자동사로서 얘는 dispose 다음에 of를 쓰고 명사를 씁니다. 이래서 waste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리는 여러분 데이터를 처리한다 할 때 무슨 뭐 프로세서 있잖아요. 그 컴퓨터 CPU라고 그러잖아요. 중앙 처리 장치. 그렇게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처리가 아니라 없애버린다의 의미의 처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차이가 사용법이 틀려요. 이렇게 자동사, 이건 타동사라고 그럽니다. 곧바로 목적을 쓰는 거. 그리고 여기에 수동태의 과거분사가 쓰였다는 건 뭐죠? 과거분사는 수동태죠. 수동태는 누구에서 온다? 예, 대충 문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내가 처음 봤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예. 문맥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 disposed 수동태로 저기 과거분사를 썼다는 건 수동태란 뜻으로 수동태는 타동사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처리가 아니라 배치해서 왔다 그 뜻이에요. 몰라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단어를 몰라도. 그러니까 방에 배치된 바로 과거분사로서 수동의 뜻. 방에 배치된 많은 가구는 한국말로 뭐 가구들은 하지만 셀 수 없기 때문에 동사는 was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was mostly 대부분이 수동태네요. imported 대부분이 imported 수입되었다. from 마오이라는 회사로부터 회사 뒤에 corporation이라고 이렇게 찍잖아요. 예, 산업사용법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요 표현은요,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이건 그냥 좀 외우셔야 돼요. 요거 있죠, 요거. Under the atmosphere where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atmosphere가 분위기란 뜻이잖아요. 그 분위기 아래에서 해놓고 분위기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를 뒤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자,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이 under the atmosphere where가 뭐랑 똑같냐면요. where 되면 당연히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분위기에서 이 말은 주어가 동사하는 분위기를 한번 고려해 볼 때 이런 뜻이에요. 고려해 볼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기분입니다. 이것도 해석하는 법 외우셔야 돼요. 기분 다음에 원래는 대을 쓰는 건데 생략을 하고 보통 주어 동사를 쓰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때 우리가 고려하다는 말이 consider란 말로 많이 알죠. 그래서 considering that 주어 동사 해도 괜찮고 오늘 given 곧바로 주어 동사 쓰는 패턴, 번역하는 패턴을 이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예요. 자, 그러면 under the atmosphere where 어떤 사실이냐? 주어 동사 문장 한 호흡 끝날 때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럼 주어 동사 문장 끝날 때까지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where 어떤 분위기냐? where는 관계부사니까 완벽한 문장 나오죠. much of the hope 우리 희망의 대부분이 그렇죠. 희망은 셀 수 없고 much도 원래 셀 수 없을 때 쓰는 거니까 대부분이 그럼 단수겠네요. 희망인데 아직 안 끝났어. To survive the jungle. 예, 정글에서 서바이벌은 타동사죠 유명한 전치사 안 씁니다. 이것도 유명한 거예요. 정글에서 살아남을 우리의 희망의 대부분이 disappear 사라져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장의 한 호흡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정글에서 살아남을 희망의 대부분이 disappear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번역하는 법을 외우세요. 고려해 볼 때 맥버리는 had no choice but to 유명한 말이죠. 영어의 have no choice but to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죠. 동의어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 유명한 그렇죠. cannot help ing 들어보셨죠? cannot help ing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cannot but 다음에 뭐 쓰라고 배웠죠? 동사 원형이라고도 배웠고 지금 나와 있는 have no choice but 다음엔 to 부정사입니다. 자, 맥버리는 had no choice but to 뭐 할 수밖에 없었다? rely on이 바로 의존하다죠. 동의어 뭐라고 배웠습니까? depend on이고 수능 시험 기준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resort
to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어디에 의존하다. depend on, resort to, rely on.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His instinct, 그의 본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To escape from the place. 요거를 가끔 학생들이 체크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요. 해석하기 나름에서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첫 번째, escape는 여러분 탈출할 때 반드시 from을 쓰고 구체적인 장소를 써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escape란 말도 있고 escape from도 있거든요. from을 쓰면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는 거고요. escape 다음에 그냥 쓰는 건 약간 좀 상징적인 말, 폭넓은 말을 씁니다. 뭐 고난 역경에서 고난 역경을 모면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자, 그 장소 한마디로 정글인데 정글을 탈출. 여기서는 뭘 번역하냐면 부사적 용법도 돼요. 그럼 탈출하기 위해서 그의 인스팅, 본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도 돼요. 즉 탈출할 본능 이렇게도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문맥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작가 마음이죠.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부드럽게 썼습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본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5번으로 가시죠.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머시너리가 뭐냐면 기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머신이 기계입니다. 머신은 역시 s를 붙이는 셀 수 있는 명사고요. 머시너리는 기계류란 뜻이에요. 좀 틀려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the machinery, 기계류들, 여러 가지 기계에 관련된 것들. 근데 그것이 produced by, 역시 문맥하지 말고 이렇게 쓰였다는 건 과거분사죠. 생산된 뭐에 의해서 by the new design concept of the engineers. 여기까지가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니까. 자, 기계류를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긴 겁니다. 자, 기계류긴 기계류인데 어떤 기계? 자, 새로운 디자인 컨셉 of the engineers. 기술자들의 새로운 디자인 컨셉에 의해서 생산된 기계류들이 기계류는 셀 수 없죠. 셀 수 없으니까 has라고 단수 동사가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영어의 has been은 현재 완료에서 비동사 개념을 현재 완료로 썼을 뿐이고요. 영어의 요 편 하나 배울까요? 비동사 쓴 다음에 well received라는 말도 이게 회화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요. 누구누구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계류가 has been, 현재 완료, 요즘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인기를 끌어오고 있다,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these days, 오늘날. 그 다음에 due to라는 말 배웠죠?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 of랑 동의어라고 배웠죠. due to. is 뭐 때문에? durability와 flexibility in assembling vehicles. 이것 때문입니다. durability는 durable의 형용사죠. 내구성이 있는, 한마디로 내구성. flexibility는 flexible의 형용사 명사겠죠. flexible, 융통성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기계의 어떤 내구성, 그다음에 flexibility가 융통성이라는 뜻은 여기도 적용될 수 있고 저쪽도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군데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하는 in은 번역할 때 뭐뭐 하는데 있어서예요. 지금 여러분 제 호흡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의역하는 거 한 번도 없죠, 지금. 의역 안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문장 제가 썼거든요, 직접. 제가 의역하면 이 문장을 썼겠습니까? 제가 의역하면 이 in을 갖다가 제 감각으로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in이라고 썼죠. 제가 이 글을 제가 직접 썼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직접 썼다는 얘기는 마침표 하나까지 제가 알고 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호흡을 따라와야 해석이 정확해진다 이 뜻입니다. 뭐뭐 하는데 있어서입니다. 그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때는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in that 하고 주어 동사 써요. 이건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지 않을 경우 그냥 in 하고 쓰면 뭐뭐 하는데 있어서예요. 정확히 하세요. 어셈블이 조립하다죠. vehicle은 자동차.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의 내구성과 어떤 이거의 어떤 융통성 이런 거 융통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여러 군데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affection이라는 단어 미리 잠깐 하죠. affection은 영어의 애정이죠. 사람 간의 애정입니다. 자, affection은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거에다가 뭐 many를 쓸 수 없고 lots of는 셀 수 있는 것, 셀 수 없는 것 둘 다 쓸 수 있다고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lots of affection of the people that I have witnessed even in this tragic disaster 해놓고 has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까지가 다 affection을 꾸며주는 말이죠. 자, 사람들의 애정. 근데 내 어떤 애정이냐?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애정을, 아이고, 아이고, 애정을 I have witnessed. 내가 지금까지 목격해 왔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현재 완료 뉘앙스 살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목격해 온 사람들의 애정. 근데 even 심지어 어디에서조차도 in this tragic은 비극적인 disaster, 재난이죠. 이런 비극적인 재난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쭉 목격해왔던 사람들의 많은 애정이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가 또 오는 겁니다.
has greatly influenced. 역시 현재 완료. 크게 영향을 끼쳐왔다. influence 배웠죠. influence 유명한 타동사입니다. 여기 어디 어디에 전치사 안 씁니다. 이 헷갈리는 게 가끔은 influence를 명사로 쓸 때는요. 이렇게 써요. 이때 모양이 똑같아요. have an influence. 이때는 당연히 on하고 명사를 쓰는 겁니다. 이것도 명사고 명사니까 명사가 그냥 연결될 수는 없잖아요. 영어에서. 그래서 이땐 전치사를 상식적으로 당연히 쓰는 거고 influence는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전치사를 안 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런 것이 영향을 끼쳐왔다. My attitude, 나의 태도. Against, 뭐에 대항하는 나의 태도란 뜻이죠. 뭐에 대항하는 나의 태도일까요? The adversity of my life. adversity가 역경, 시련, 고난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삶에 이런 역경에 대응하는 나의 태도에 영향을 끼쳐왔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7번입니다. As early as 1970s. 이것도 번역하는 법. 제가 해석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번역하는 법이에요. 영어는 이거 한번 잠깐 이해를 하고 외워봅시다. As early as 하고 날짜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어 as는 무슨 뜻이죠? 뭐뭐만큼 나도 뭐뭐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뭐뭐만큼의 비교 대상이 여러분 이거 나는 너만큼 크다 할 때 우리가 동등 비교라고 할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찍지 마요. I'm as tall as you가 오른쪽이 톨한 것만큼 왼쪽도 톨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만큼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면 1900 날짜 앞에 S 붙으면 70년대를 말하는 겁니다. 1970년대가 어울리한 것만큼 오늘 하고 싶은 말도 어울리하는 뜻이에요. 70년대를 어울리로 본 것만큼 어울리. 그러니까 70년대 초반만큼 어울리하다 그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 정도만 이해하신 다음에 as early as 1970s면 1970년대 초반쯤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초반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뜻이에요. 뉘앙스는 그런 건데요. 이미지로 그렇다 한 다음에 그냥 이건 외우셔야 돼요. As early as 1970s, 1970년대 초반쯤에는 자, 첫 번째, the participation, 참가, 셀 수 없습니다. 당연히 단수 동사가 나올 겁니다. The participation of the civic groups in 또 나왔죠. in 뭐뭐 하는 데 있어서 in making policies 해놓고 was가 나왔어요. 자, civic 그룹은 영어에 시민단체란 뜻이에요. 시민단체들의 참여, in 뭐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책은 정부가 만드는 거지만 요즘에 이제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죠. 근데 70년대 초반 즈음에는 예,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민단체의 참여가 was considered taboo, 영어의 be considered, 뭐뭐라고 여겨졌다. 곧바로 형용사가 나오는 오형식 구조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십니까? consider는 영어에 자 이거 보이셔야 돼요. A, B, A를 B라고 여긴다는 뜻이에요. A는 당연히 명사겠죠. A 어떤 명사를 B는 이 명사의 보어로서 뭐 형용사나 명사를 주로 씁니다. 그러면 또 해줘. 이거 A를 주어로 쓰면 형용사가 돼. 아니 수동태가 돼. 해봐. A is considered. A는 여겨집니다. 이거 남았죠?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수동태 공식입니다. 그러면 A는 여겨집니다. B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be considered 하면 당연히 보어로서 형용사 개념이 보통 나옵니다. 이 자리가 보어라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뭐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70년대에는 시민단체 참여가 was considered 뭐라고 여겨졌냐? 찍지 말고 터부 이건 명사죠 명사 보호 자리에 터부시 되어 왔다. 금기시 되어 왔다. But 그러나 recently 최근에 recently가 나오는 순간에 뭐가 보이셔야 돼요? 현재 완료가 보이셔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라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가장 잘 붙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it has been regarded. 자, regard가 여기다. be regarded. 뭐뭐라고 여겨지다. as 뭐로서 necessary and natural. 필요하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process로서 여겨집니다. 뭐뭐 하기 위한 process.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it has been regarded as a necessary and natural process to make the foundation of the democracy in this country. 이해한다면 역시 이 문장 외우셔야 돼요. 예,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해석 잘하려면요 외우셔야 돼요. 제가 첫날이니까 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자, necessary 하면서도 natural process로 여겨집니다. To make the foundation of the democracy in this country.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foundation, 기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process. 이것도 만들기 위하여라는 부사적 용법도 될 수가 있고요. 만들기 위한, 만들, 형용사적 용법도 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할 필요하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라고 여겨져 왔다 이겁니다. 최근에는 자 이렇게 한다면 이거 마지막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구조만 잠깐 보시죠. 당신은 왜 신형 엔진의 개발에 관한 이 비밀 정보가 3개월 전에 쉽게 상대편 회사에게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이 문장의 뼈다구를 보시죠. 뼈다구는 뭐죠? 바로 지금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왜 라고 생각합니까? 이거죠.
바로 간접 의문문. Why do you think 블라블라. Why do you think 블라블라. Why do you think 블라블라. 왜 그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서 뭐뭐 했다고 생각합니까? Where do you think 블라블라. 어떻게 뭐뭐라고 생각합니까? How do you think 블라블라. 무엇이 이거다라고 생각합니까? What do you think 블라블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장은 간접 의문을 지금 하는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Why 박아놓고 그 다음에 do you think 한 다음에 블라블라인데 사실은 여러분 간접 의문이 우리가 학교에서 의주동 뭐 보통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do you think는 중간에 살짝 삽입된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요게 의문사고 하고 싶은 주어 동사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주어 동사 쫄지 마세요. 뭡니까? 신형 엔진 개발에 관한 비밀 정보가 이게 주어죠. 엔진에 관한 비밀 정보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노출되었다가 동사예요. 예, 이게 이제 라이머라는 수업이죠. 제 라이머 강의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작하면서 문법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주어 해봅시다. 신형 엔진 개발에 관한 이 비밀 정보니까 영어에 어순상 뭐 붙었어요? 뭐뭐에 관한이 예로 쉽게 쓰겠습니다. about란 말 아시죠? 오늘 쉬운 거 가겠습니다. 이 비밀 정보가 주어잖아요. the 그다음에 비밀 secret 정보는 information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뭐뭐에 관한 about 신형 엔진 개발이 develop이죠. about은 전치사니까 뒤에 ing 써야 되죠. developing 그다음에 신형 엔진이 특정 신형 엔진이죠. 이번 신형 엔진이죠. 그러니까 the new engine 이게 주어라고. 이거더니 그다음에 동사는 뭐죠? 쉽게 노출되었다. 시기 과거죠. 노출이 영어로 expose. 노출되었다는 건 be exposed인데 주어가 누구죠? 이거에 관한 비밀 정보가 주어죠. 정보를 셀 수 없죠. 그러니까 단수로서 그리고 과거로서 was 이게 나오는 거. 정보 때문에 was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쉽게니까 부사는 보통 앞에 쓰거든요. easily 노출되었다. exposed 누구에게? to 상대방에서는 보통 이제 counterpart라고 그러면 맞상대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counterpart 해도 되고 counterpart company 해도 되고 이렇게 해놓고 물음표 찍는 겁니다. 라이머 수업은요. 조금만 하면요. 진짜 영작이 제일 쉬워. 학교 서술형이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워낙 그렇게 안 하고 대충 의역 타령하다가 지금까지 한국 영어 망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역과 정밀한 분석 하고서 그 토대 위에 의역을 하고 그 토대 위에 정밀한 스피킹을 붙여야지 진짜 영어 실력이 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해당되는 문법은 직접 글로 쓰는, 라이팅하면서 문법을 익히는 이런 라이머 수업도 반드시 여러분 해보셔야 영어의 궁극적인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날에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다면 단수 동사가 나온다는 뻔한 이야기가 주어 동사가 호흡이 길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하면서 해석하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해석하는 걸 통해서 논리적인 독해까지 나중에 치달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정밀하게 해석하는 거 다시 한번 깊이 한번 공부를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